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능력 좋은 남편에게 걸맞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국 남편에게 등을 돌린 것도 모자라 제대로 응징해주고 말았는데요. 제가 도대체 왜 그랬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포항에서 나고 자랐어요. 간호학과를 나와서 간호사가 된 뒤로도 포항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남편은 서울 사람인데 포항에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결혼하게 된 후로도 포항에서 신혼생활을 했었죠.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이 무언가 말할 듯 말 듯 한참을 망설이다가 무겁게 입을 떼더라고요. 여보, 나 회사 그만두려고. 더 좋은 제안이 와서 수원에 있는 회사로 옮길까 해. 조건도 좋고 앞으로의 커리어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남편이 이러니까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수원이라니.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곳이 대학병원이라 이직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지금 직장에 들어가려고 정말 개고생을 했었고 이곳에서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한 건지 생각해보니까 선뜻 남편을 따라가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게다가 연봉도 지금보다 더 좋은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고민해보다가 이렇게 제안해봤죠. 그러면 우리 당분간 주말 부부 해보는 건 어때? 내가 지금 병원에서 자리를 잡은 상태라 이직하기가 너무 아쉬워서 그래. 일단은 주말마다 만나고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나도 그쪽으로 옮기던가 당신이 그 회사를 다녀보고 막상 별로면 다시 돌아오는 게 낫지 않아? 남편이 제 말을 듣고 갑자기 저를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어요. 남편 표정이 너무 어두워 보여서 그 다음 나올 말이 예상이 가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대로 남편이 저한테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주말 부부라니. 우리가 떨어져 지내는 건 상상도 못했어. 여보, 우리가 지금 신혼인데 따로 살겠다는 거야? 당신은 3교대라 와봤자 얼굴도 잠깐 볼 테고 내가 주말에도 바빠서 못 오면 만나지를 못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언제 얼굴을 보겠어? 남편이 주말 부부는 아닌 것 같다며 반대하길래 심란해졌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직해보겠다고 할 수는 없어서 남편에게 이렇게 대꾸했어요. 나도 이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 알아. 그런데 지금 당장 이직할 수 있는 곳도 없고 이 병원 계속 다니고 싶어. 우리가 잠시 떨어져 지내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번에도 남편이 표정을 굳히고 온몸으로 반대를 하더라고요. 결국 저를 이해해 보려는 듯 이런 식으로 말해주긴 했거든요. 알겠어. 생각해 볼게. 우리가 떨어져 지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당신도 더 고민해봐. 솔직히 이사 가면 언제까지 수원에서 살게 될지 모르잖아. 남편이 이러길래 알겠다고 해놨는데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전화벨 소리가 울려서 확인해보니 어머님이신 거예요. 이런 아침 시간에 전화하신 적이 없는데 설마 주말 부부 이야기를 꺼낼까 싶었거든요. 제 예감이 딱 맞았어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님이 이러셨거든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수원에 있는 회사로 이직한다는 말 들었지? 근데 네가 주말 부부 하자고 했다며? 진짜로 너희 둘이 떨어져 지내겠다는 거냐? 남편이 이 이야기를 벌써 시어머니께 말씀드린 건가 싶었어요. 제 생각보다 일이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에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머님,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저희가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생각하기에도 주말 부부가 더 낫지 않나요?
어머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시무가 저 들으라고 한숨을 푹 내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속사포처럼 이런 말들을 쏟아내셨어요. 야, 니는 그걸 질문이라고 하는 거니? 넌 뭐하러 결혼했어? 우리 아들은 무슨 죄야? 주말 부부한다니 내가 지금 똑바로 들은 게 맞아? 애도 없는데 너는 공부할 만치 했다는 애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 했어요. 결혼한 이후로 시어머니와 크게 다툰 적도 없었고 항상 적당한 거리를 두며 지내왔기에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죠. 당혹스러운 마음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가려고 했는데요. 어머님, 갑자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 하던가요? 뭐라고 했길래 어머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이러면서 일단 진정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이 제 말을 들을 생각도 없이 계속해서 몰아붙이셨어요. 네가 생각 좀 해봐라. 너 지금 사는 곳이 지방이야. 근데 뭐가 좋다고 지방 총구석에 붙어있겠다고 고집을 부려? 니는 상경에서 성공할 야망도 없냐?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확 상했죠. 제가 나고 자란 곳을 함부로 표현하시니까 어머님이 원래 이런 분인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제 나름대로 제 입장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 보려고 했어요. 그게 어머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도 직장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저라고 남편이랑 따로 살고 싶겠어요? 저도 이 병원 들어오려고 얼마나 노력한 건데요. 이대로 바로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저희 병원이 3차 병원이라 꽤 큰 규모기도 하고 여기에 몇 년 버티고 있으면 나중에 이직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어머님 귀에는 전혀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3차인지 4차인지 세상 지천에 널린 게 병원인데 너 하나 받아줄 곳 없다는 거니? 뉴스만 봐도 병원에 일할 사람이 없어 난리더라만. 넌 내가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를 줄 알았어? 그냥 친정에 붙어 지내려고 고집 부리는 거지. 안 그래? 너랑 말할 게 아니라 내가 사돈들이랑 직접 통화해서 한마디 해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간호사 생활하면서 사람에게 치일 만큼 다 치여봤다고 생각했는데 시모 전화 한 통에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어요. 이 정도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죠. 게다가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네가 주말 부부하고 싶다면서 늘어놓은 말들 전부 다 아들한테 들었다. 어떻게 벌써부터 주말 부부할 생각을 해? 이제 신혼이고 애도 가져야 하는데 무슨 생각이냐고! 그냥 우리 아들 따라 수원으로 이직해라! 시모가 이러길래 속 터져 죽을 것 같았어요. 무슨 벽에다 말하는 것 같아서 화를 꾹 참은 채로 이렇게 대꾸했는데요. 어머님, 제가 3차 병원 간호사라서 이직할 생각이 없어요. 1차 병원은 보건소고 2차 병원은 종합병원인데 3차 병원은 상급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하는 곳이에요. 들어가기가 정말 어려워서 지금보다 더 좋은 직장은 없을 거예요. 제가 이러니까 시모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어머님이 되게 삐딱한 말투로 이러시더라고요. 가정보다 일이 먼저인 거냐? 애도 없는데 남편 내팽개치고 네 일만 하겠다는 거지? 애는 신혼에나 가져야 금방 생기지 도대체 몇 년 차에 애를 가지려고? 아예 안 가질 생각이야? 어머님이 이렇게 저를 압박 주셔서 순간 할 말을 잃었는데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대답을 늘어놓았어요. 솔직히 남편도 스카우트 받은 거라고 해도 아예 다른 지역에 있는 회사인데 저랑 상의를 안 하고 결정 내린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만 서운한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 어렵게 들어간 일자리 관두고 싶지 않으니까 저희들끼리 잘 판단하고 결정 내릴게요. 어머님이 제 대답을 듣고 전화를 확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통화가 끝난 후에 한동안 멍하니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다 아파오더라고요. 결국 주말 부부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그 결정이 옳았는지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저는 서로를 믿고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내기로 했는데요. 남편이 평일에는 시댁에서 지내다가 주말에는 내려오게 된 거죠. 그러다 시모가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어머님이 전이랑 다르게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이러셨어요. 내가 안 나서려고 했는데 보다가 겨우 한마디 하는 거다. 다른 젊은 사람들은 서울로 못 와서 안달인데 너는 네 남편 지방으로 불러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건 내 아들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아무래도 포항보다 서울병원이 돈을 더 주지 않아? 신혼이니까 남편 따라 올라와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다니려고 하는 게 상식에 맞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본인 할 말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저를 이런 식으로 설득시키려고 드셨어요. 네가 3차 병원인가 뭔가 갈 정도면 충분히 능력 있으니 서울에 있는 직장 좀 알아봐라. 이러다 손주도 못 가지고 너희들 헤어질까 봐 이러는 거야. 서울에 있는 직장이 더 대우가 좋고 경력 쌓기 좋을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으니 고민이 됐죠. 안 그래도 남편을 자주 못 봐서 힘들었고 결혼했는데도 외롭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전처럼 혼자 살게 되니까 결혼했다는 사실이 꿈처럼 느껴지던 와중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어머님께 전이랑 다르게 이런 식으로 맞받아쳤죠. 어머님 말씀 잘 알겠어요. 제가 더 생각해 볼게요. 실제로 남편이랑 주말 부부 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남편이랑 다시 상의해보고 이직 준비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대답한 다음에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 다음에 바로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당연히 저희 엄마니까 남편 이직 문제랑 주말 부부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어서 제 사정을 전부 다 알고 계셨어요. 이런 이유로 엄마가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이렇게 물었죠. 엄마, 내가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남편이 수원으로 직장을 옮기게 됐는데 난 계속 다니고 있던 병원 다니고 있거든? 주말에만 남편이 포항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차라리 여기 정리하고 내가 올라가는 게 나을까? 어머님이 신혼부부인데 벌써부터 주말 부부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이세도 걱정하시더라고. 경력 쌓으려면 서울로 이직할 생각도 하래.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친정엄마가 하고 소리를 내면서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조근조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부인이 좀 세게 이야기하셨지만 맞는 말이긴 해. 직장은 서울에서 구해봐도 되잖니. 부부는 붙어 지내야 하니까 서울로 올라가서 지내라. 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상의한 다음에 이직할 곳을 알아봤죠. 한 군데 면접이 붙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됐는데요. 이직할 곳이 정해져서 인수인계까지 끝마치고 사표를 낸 거거든요. 근데 이직할 곳에서 갑자기 채용을 취소시킨 거예요. 면접 후 최종 채용 문자를 받은 다음에 의료진들이랑 다들 모여서 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오리엔테이션 갖자고 하셔서 서울까지 올라가서 병원 내부를 둘러보고 의료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점심까지 먹었는데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병원 쪽에서 이런 전화가 온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영화 씨가 오리엔테이션 가기 전에 한 분 더 면접이 잡히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경력이 더 오래됐고 저희 병원이랑 잘 맞을 것 같아서 채용을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전화를 받고 화가 머리끝까지 솟구치더라고요. 무슨 이런 병원이 다 있나? 정말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쏘아붙였는데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얼굴도 보지 않고 이렇게 통보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포항에서 서울까지 시간 내서 갔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애초에 오리엔테이션 가기 전에 우리 병원이랑은 안 맞는 것 같다고 연락을 주던가 아니면 도착해서라도 이야기를 해주던가 다 끝나고 나서 채용 안 하겠다고 하면 어쩌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목소리가 점점 더 격해지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울컥하면서 언성이 높아지고 있었는데요. 병원 관계자분께서 제 말을 잠자코 듣고만 있다가 이런 대답을 내놓더라고요.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어떤 높으신 분이 지인을 꽂아 넣은 것 같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문이 막히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고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화를 낼 기력조차 없어서 전화기를 들고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전화를 끊었는데요. 전화를 끊고 나니 포항에 있는 집을 정리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 경험상 간호사들은 기싸움이나 태움이 좀 있어서 병원마다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가끔 제가 버티기 힘들 정도로 시비 거는 인간들이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포항에 있는 집을 정리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병원 분위기가 괜찮으면 단칸방이라도 구하던가 시부모님께 용돈을 더 얹어드리며 신세를 지려고 했죠. 그러다 집을 구해서 남편이랑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다시 포항으로 내려가서 다른 병원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주말이 찾아와서 남편이 집으로 왔길래 제가 겪은 일을 하소연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휴대폰 화면을 확인해 보니까 엄마였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가 힘없이 이러셨어요. 골절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 복도 계단이 미끄러웠는데 그것도 모르고 급하게 가다가 넘어지고 말았거든.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는데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화한 거다. 그래서 제가 어디 병원에 입원한 거냐고 물어봤는데요. 엄마가 문자로 보내주겠다고 해서 전화를 끊었는데 곧바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문자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대. 복도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셨다고 하던데 한번 가보자. 당신 언제 시간 돼? 지금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가면 안 될 것 같고 연차를 내야 하지 않을까?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병원 주소를 쓱 보고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대꾸하는 거 있죠. 여기 동네 병원 아니야? 심각한 것도 아닌데 뭘 병문안을 가자고 해. 당신 혼자 가. 나는 바빠서 병문안 못 가. 포항까지 언제 내려가서 또 언제 올라오라고 가자고 하는 거야? 남편이 신경질을 확 부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 보러 가자는 거고 우리 엄마가 아프다고 하는데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죠. 게다가 남편이 인상을 팍 쓰고 있는 것도 적응이 안 돼서 당황스러워하다가 이리 물어봤거든요. 난 당연히 당신이 같이 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왜 그래? 엄마가 다쳤는데 같이 가면 좋잖아. 엄마도 당신이랑 같이 오면 더 좋아하실 거고. 그런데 남편이 별로 내키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마치 남의 일이라도 되는 듯 무심하게 제게 이러기도 했어요. 내가 괜히 안 간다고 하겠어? 탱자탱자 놀고 있는데 가기 싫다고 하겠냐고. 내가 이제 입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력이 좀 있다고 중요한 프로젝트에 끼게 됐어. 거기서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됐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 야근에 주말 출근까지 해야 돼. 남편이 이러면서 좀 알고서 부탁 좀 하라고 툴툴거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면접 보러 가고 오리엔테이션 하러 갔을 때 잠깐이라도 남편을 보려고 했거든요. 그날 제가 남편한테 전화했는데 신호음이 한참 울리다가 남편이 받았었어요. 제가 이렇게 남편을 너무 반가워하면서 말했는데요.
여보, 나 지금 서울이야. 오늘 오리엔테이션이 끝나서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은데 잠깐 만나자.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밥 먹을 수 있지 않아? 제가 이러면서 남편이랑 같이 먹을 맛집도 골라놨다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바로 신경질을 팍 부리는 거예요. 다짜고짜 전화해서 밥 먹자고 하면 어쩌자고. 지금은 도저히 시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가. 너무 바빠서 그래. 밥 먹을 시간도 없어.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고. 남편이 이렇게까지 짜증을 부리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건지. 게다가 전 남편이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바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제가 서울까지 왔는데 잠깐 얼굴 볼 시간조차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그렇게 바쁜 거야?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는 거야? 그동안 밥도 못 먹고 일하고 있었는데 왜 말을 안 했어? 제가 이러면서 걱정을 한 것뿐인데 남편이 여전히 예민하게 굴었어요. 끝까지 제게 기분 나쁜 말투로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승진하고 연봉도 올라갈 것 같으니까 좀만 기다려줘. 당신이 연락 재촉하고 집착하면 나만 더 힘들어져. 아니, 누가 들으면 제가 달달 볶은 줄 알겠어요. 제가 딱히 재촉을 하거나 집착한 적은 없었는데 이러니까 억울했지만 남편이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참았죠.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만 대꾸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알겠어. 그럼 그냥 나 혼자 밥 먹고 올라갈게. 당신도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건강 챙기면서 일해. 한가할 때 꼭 전화 줘. 남편도 이직해서 바쁠 때라 이러는 거라 생각했어요.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남편을 위해 제가 그날 져준 거죠. 이런 이유로 서울까지 올라가 놓고 남편을 보지 못하고 내려갔었는데요. 전 남편이 좀 한가해지면 혼자라도 병문안을 가거나 저랑 같이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단 한 번을 내려가겠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엄마가 드디어 퇴원하게 된 날에도 남편이 가겠다는 말도 없었고 엄마한테 이서방이 왔다는 말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서운해서 전화를 해봤는데 안 받았죠. 바로 그때 시모에게 연락이 와서 받아봤는데요. 어머님이 글쎄 따지듯이 이런 질문을 꺼내시는 거예요. 이번에 병원 오리엔테이션 갔다고 하더니 집은 구했냐? 아님 아들이 평일마다 그랬던 것처럼 시댁에서 지내려고? 집 아직도 못 구했으면 그냥 시댁에서 같이 살아라.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도 주중에 시댁에서 지내는데 네가 오면 우리 아들이 번거롭게 또 이사 갈 필요도 없지 않니? 어머님의 목소리에서 은근한 압박이 느껴졌어요. 제가 따로 살겠다고 하면 두고 보자는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바로 선을 긋고 똑부러지게 대답했죠. 어머님,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리엔테이션까지 해놓고 병원 쪽에서 채용 취소를 하겠대요. 제 TO 자리에 윗선에서 누굴 꽂아줘서 갑자기 채용이 취소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말대로 서울이나 수원 쪽으로 올라가긴 할 건데 합가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이러면서 남편이랑 합가 이야기가 나온 적도 없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실소를 지으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힘들다니? 대체 뭐가 힘들다는 거야? 시댁에 올 때마다 불편한 거라도 있었니?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불편한 게 있었냐고? 아니면 시댁 식구들하고 같이 지내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다는 거야? 결혼했으면 이제 가족하고 가까이 지내야지.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애 생기면 내가 애도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어머님이 이러셔서 속이 상하면서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도 그래서 톡 쏘는 말투로 조목조목 따지고 들었는데요.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저희 부부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시부모님이랑 저희랑 생활 방식도 달라서 저희랑 같이 살면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불편하실 거예요. 시모가 여기서 더 뭐라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무진장 실망스러워 하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 됐다. 네가 그렇다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내가 뭐라 해봤자 서로 마음만 상하지. 그럼 지금 뭐하냐? 친정에 내려갔어? 시모가 의외의 반응을 보여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어머님이 건네신 질문에 대답했는데요. 아, 어머님, 그리고 지금 친정엄마가 입원하셨어요. 남편도 바빠서 못 간다고 해서 저라도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정에 내려가려고요. 어차피 이직할 곳에 이력서는 여러 군데 넣어놨고 할 일도 없어서 친정에 내려가 아픈 엄마 좀 챙겨드릴 거예요. 시무가 행여나 혼내려나 싶어서 친정엄마 뵈러 가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길래 한 번 더 제 입장을 이야기해드렸죠. 아마도 어머님이 저희 엄마랑 똑같이 아프다고 하지 않는 이상 꼭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병문안 다녀오면 시댁에 들릴게요. 절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엄마가 아프신데 챙겨드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침묵을 지키고 계시니까 또 무슨 소리를 하려나 싶더라고요. 시모가 뭐라 한들 제가 주눅들면서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만약에 시모가 절 막으신다면 단칼에 거절한 다음에 다녀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확 밝아진 목소리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친정에 가서 푹 쉬다 와라. 사부인이 아프시다는데 당연히 곁에 있어줘야지. 여기 일은 신경 쓰지 말고 조심히 다녀와. 병문안 끝내고 바로 오지 말고 너도 좀 쉬었다 오든가 해.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라 내심 놀라서 알겠다고 했죠. 그날 바로 친정으로 가서 퇴원했지만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엄마 몸 상태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시모 이야기를 꺼내게 됐어요. 엄마가 제 이야기를 쭉 듣다가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도 사부인이 이해심이 많은 거지. 장가간 아들 밥 차려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귀찮으셨을 텐데. 사부인이랑 너무 각세우려고 하지 말고 잘 풀어봐라. 내가 보기엔 말하는 것만 좀 그러신 분이지 괜찮으신 분 같아. 엄마 말씀도 일정 부분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말대로 시모께 좀 더 다가가 봐야겠더라고요. 그렇게 저 혼자 친정에 들렀다가 올라오는 길에 시댁에 들리려고 했어요. 최근에 엄마가 아프다고 엄마만 신경 써드린 것 같아서 시모한테 뭔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 시댁에 갔다가 어머님이 영양크림을 다 써가는 걸 본 적이 있어서 같은 브랜드로 화장품 세트를 사서 시댁 쪽으로 올라갔어요. 오후 4시쯤 시댁에 도착했었죠. 초인종을 누르니까 누군가 문을 열어주는데 젊은 남자였어요. 시댁의 아들은 남편 하나인데 누구지 하면서 봤더니 제 남편이 잠옷바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경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붙들고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지금 일하고 있을 시간 아니야? 회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왜 여기에 이꼴로 와 있는 건데? 근데 남편이 무슨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입가에 벌건 게 묻어있는 게 이건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즉시 남편을 밀치고 시댁에 들어갔어요. 남편이 예전에 쓰던 방에 들어가 보니 아주 제대로 꾸며놓고 있었고 컴퓨터도 하나 새로 장만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호통을 쳤었는데요. 당신 여기서 뭐하고 있어? 퇴근 시간도 한참 남았잖아. 나한테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 사람이 연차를 써? 제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지못해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휴가 썼어. 엄마가 기침을 오래 하셔서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온 거야. 당신은 말도 없이 찾아와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쓰고 있는 방을 둘러보는데 아무리 봐도 잠깐 온 사람 같지가 않았거든요. 남편이 게임을 하면서 짬뽕을 먹고 있었더라고요. 시모가 기침을 해서 회사에 휴가를 쓰고 온 사람이 게임을 하면서 짬뽕을 먹고 있었다고요? 심지어 여기서 폐인처럼 살았는지 다 먹은 컵라면이랑 음료수 캔이 한쪽 구석에 쌓여 있는 거예요. 회사 일이 바빠서 화장실도 못 가고 있다는 사람이 방구석에서 컵라면이랑 음료수 캔을 쌓아놓고 있을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짬뽕, 컵라면, 음료수 캔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인 기침해서 회사에 급하게 휴가를 쓰고 온 사람이 게임하면서 짬뽕을 먹고 있다고?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 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었던 거야? 회사 일이 바쁘다면서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면서 이게 뭐야? 어째서 이렇게 방 안에서 컵라면이나 먹고 앉아 있었냐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짓말을 한 건데? 제가 이런 식으로 격분하는데도 남편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이러는 걸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남편 방 상태를 보니 퇴근 후 잠만 자던 방이 아닌 것 같았고 면도도 제대로 안 했길래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제가 남편에게 이렇게 윽박지르기 시작했는데요. 당신 말 못하는 거 보아하니 뭔가 숨기고 있었나 보네? 지금 당장 사원증 내놔. 당신이 진짜로 어머님이 걱정돼서 연차 쓴 거라면 회사 다니고 있다는 거 증명해봐. 사원증 정도는 보여줄 수 있잖아. 제가 이러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남편이 사원증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순간 재빠르게 움직이며 책상 서랍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자꾸 숨기려고 했어요. 저를 밀어내면서 이런 식으로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줘. 왜 내 말을 안 믿어줘? 내가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야? 내가 휴가 냈다고 하면 믿어야지. 이러는 게 어디 있어? 남편이 이러는 게 너무 의심스러워서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었어요. 사원증 보여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직했다는 곳 도대체 어디길래 그래? 회사 이름 알려줘봐. 부서 번호라도 알려주라고. 내가 전화해서 확인해봐야겠어. 제가 이렇게 깽판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주무시고 계셨나 봐요. 안방에서 이렇게 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야? 지금 무슨 소리야? 갑자기 무슨 소란이냐고? 세호야, 누가 찾아온 거냐? 방금 며느리 목소리 같던데 설마 며느리가 찾아온 건 아니지? 이러면서 쿵쿵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시모가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크게 외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왜 여기 있니? 사부인이 아파서 병문안 간다며? 내가 친정에서 푹 쉬고 오라고 하면 그럴 것이지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어머님이 씩씩대면서 말도 없이 시댁 찾아오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전 그러거나 말거나 시모께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요. 어머님,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왜 이 시간에 회사에 안 있고 집에 있는 건데요? 어머님이 아프셔서 휴가를 낸 거라고 하는데 하나도 믿겨지지 않아요. 어머님이 이 방안 꼴 좀 보세요. 누가 봐도 폐인, 백수들방 같잖아요. 제가 이러니까 어머님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시모 입에서 글쎄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 있죠. 아들이 이직한 회사가 이상했어. 경력이 괜찮다고 오라고 해놓고 인턴으로 단물만 쏙 빼먹더니 결국 잘린 거야. 무슨 그런 놈들이 다 있나 싶더라. 우리 아들은 똑똑하니까 다른 회사로 이직 금방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 좋은 회사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시모가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소리를 듣고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이직을 성공한 것도 아니었고 인턴 생활을 하다가 잘린 거잖아요. 시모에게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순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죠. 나는 내가 잘 다니던 대학병원도 관두고 왔는데 너는 여기서 백수 노릇하고 있었어?
백수면 우리 엄마 병문안이라도 오든가. 네가 뭐라고 온갖 바쁜 척 다 하고 앉아 있었냐고. 제가 이렇게 격분하면서 왜 회사 다니고 있는 척 연기를 하고 있었냐고 뭐라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똑같이 화를 내면서 이러는 거예요. 거기 주변에 예전 직장 동료들 다 있는데 어떻게 거길 가? 근처에 가기도 싫어. 그리고 당신한테 회사 잘린 거 말하지 않은 건 어차피 곧 있으면 다른 데 붙을 거니까 말 안 한 거야.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회사 다니고 있을 텐데 왜 이러는 건데? 지가 잘못해놓고 남편 놈이 이빨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얼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면서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어요. 그래, 그렇게 쪽팔리면 근처에 오지 마. 너랑 나랑 끝이니까 이제 올 필요도 없어. 회사 잘렸는데 말해주지도 않고 바쁜 척 엄마 병문안도 안 오는 남자랑 평생을 함께할 생각 없으니까 내 인생에서 그냥 꺼져줘라.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자 집안이 순식간에 고요해졌어요. 남편이 놀란 토끼 눈을 뜬 채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어머님은 입을 떡 벌리고 있었죠. 그러다 남편이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는 거예요. 이혼? 네가 나랑 진짜 이혼하겠다고? 진짜 웃기는 소리 하네. 그래, 잘됐다. 너 같은 거랑 더는 엮이고 싶지도 않았어. 네가 이혼해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나 없이 대체 뭘 할 수 있는데 이혼하자고 큰 소리 치는 거야? 남편이 이렇게 선을 넘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저를 깔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어머님이 더 싸가지 없는 말투로 끼어드는 거예요. 네가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서 뭐 대단한 인생이나 살 것 같아? 너 같은 게 혼자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어? 우리 아들 없이 네가 뭐 먹고 살 수 있겠냐고. 시무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자존심을 짓밟으려는 의도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악에 받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니, 제가 남편보다 커리어적으로 훨씬 괜찮은데 왜 못 먹고 살아요? 어떻게든 막말하고 싶어서 제 직업이랑 경력 깎아내리지 마세요. 백수 아들 둔 주제에 자신감이 과하시네요. 분명 이랬는데도 제가 남편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게다가 남편이 제게 이런 말을 짓거리고 있더라고요. 대학병원 때려치운 주제에 뭐가 이렇게 자신만만해? 이혼해서 네가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고. 나중에 나 찾아와서 다시 만나달라고 하지 마. 남편이 이러길래 제 안에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저도 목소리를 높여서 일침을 가했죠. 나도 너 같은 쓰레기랑 더는 같이 못 살아. 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두고 보자고. 너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백수 주제에 네가 뭐가 잘났다고 이러는 건데? 시모랑 남편이 끝까지 거만한 태도로 저를 비웃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머님이 제게 이런 저주를 퍼붓기도 했어요. 간호사 일을 하면 얼마나 오래 한다고 그러냐? 다들 일 힘들어서 금방 그만두고 백수 된다고 하더라. 그리고 너도 지금 백수 아니니? 병원에서 잘린 주제에 말이 많아. 이렇게 막말하는 시모 얼굴에는 경멸과 비웃음이 서려 있었어요. 남편 역시 그 말에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 너 한번 나랑 이혼해보고 고생해봐. 너 같은 게 이혼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 나 없이 네가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경험해보라고. 네 결국 후회할 거니까. 시모랑 남편이 이러니까 이제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저를 대놓고 조롱하는 것에 절대 굴복하지 않았어요. 제가 절대로 지지 않고 맞서면서 한마디 했었는데요. 그래, 내가 네랑 이혼해서 얼마나 잘 사나 지켜봐. 네랑 네 엄마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인성 더럽게 살고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나 두고 보라고. 제가 이런 식으로 눈에 불을 켜면서 말한 다음에 시댁을 박차고 나왔어요. 그 길로 주저없이 남편과 이혼을 한 거예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 후에 포항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포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가 다니던 병원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일이었죠. 이직을 위해 병원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갔지만 남편의 거짓말로 인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필요가 있었어요. 수간호사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는데 다행히 바로 받으시더라고요. 반가운 쌤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제가 이렇게 운을 띄웠는데요. 수쌤,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남편 때문에 이직하려고 그만둔 거거든요. 그런데 한숨을 깊이 내쉬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제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전 남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전 남편이 속였다는 사실까지 낱낱이 이야기했죠. 전 남편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이직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인턴으로 겨우 입사한 거였더라고요. 그것도 저한테 말 안 해줬어요. 심지어 그 인턴 자리에서도 잘렸는데 그것까지 저한테 전혀 알리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직하려고 했던 병원도 인맥 때문에 갑작스럽게 채용이 취소됐고 정말 모든 게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재취직할 수 있을까 해서 연락드려봤어요. 제가 이렇게 한탄하는데도 수쌤이 조용히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쌤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런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데 다행히 네 후임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 만약 원한다면 다시 복직할 수 있을 거야. 병원에서 다들 정쌤이 그만둔 걸 아쉬워하고 있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거든. 복직하고 싶다면 내가 바로 절차를 밟아줄게.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순간 핑 돌았어요. 포항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다시 일할 수 있다니 전이랑 똑같은 일상으로 되찾는 게 되는 것 같아서 안도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감정이 벅차올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수쌤에게 감사하다,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직 절차를 밟았는데요. 복직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마치 제가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죠. 병원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니까 제가 얼마나 이곳을 그리워했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동거동락하던 동료들이랑 다시 부대끼게 됐고 환자들을 돌보게 되니까 너무 기뻤는데요. 전 남편이랑 함께 살던 곳도 전부 다 처분했죠. 재산 분할을 통해 그 집을 정리하고 병원과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했거든요. 그렇게 이사하고 나서 포항의 대학병원에서 다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날도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없었는데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인성 씨랑 마주치게 된 거예요. 인성 씨는 전 남편의 예전 직장 동료였어요. 그래서 인성 씨나 저나 서로를 알아보고 눈인사를 나눴죠. 눈인사 정도만 나눌 생각이었는데 인성 씨가 먼저 다가와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냐는 말을 걸었어요. 제가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다는 말로 둘러대고 있는데 인성 씨가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세호 그 자식이랑 이혼하셨죠? 세호 그놈이 이혼한 이야기를 쭉 해주는데 지 유리할 대로 설명해줬지만 정말 딱 봐도 지가 실수하고 실언해서 버려진 것 같더라고요. 맞죠? 인성 씨가 이러면서 전 남편 놈 욕을 실컷 하고 있더라고요. 뒤늦게라도 그놈 인성을 알아내서 다행이라며 제게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그나저나 세호 그 자식 있잖아요. 아직도 회사를 못 구하고 있대요. 그놈이 이직하고 싶어서 이직한 게 아니고 잘린 거예요. 원래도 직장 생활을 잘 못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애매하게 1인분을 하는데 일하는 태도가 좋지 못해서 눈에 거슬리던 찰나에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당한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직 아이도 없을 때 빨리 갈라서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그동안 전 남편이 능력 좋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전 남편 그놈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식덩어리 그 자체였던 거죠. 저한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몰라요. 인성 씨 입에서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 전 남편 놈한테 솜털만큼 남아있던 정도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세호 그놈이 처음부터 직장 생활에 잘 맞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일을 할 때도 열정이 없고 그냥 적당히 시간만 때우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허세는 더럽게 많고 자존심은 세서 저도 그놈이랑 손절했어요. 무슨 그런 이기적인 놈이 다 있나 몰라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성 씨에게 이런 푸념을 했었죠. 이런 사실을 진작에 알았다면 이혼을 빨리 했을 거고 더 진작에 알았다면 결혼을 안 했을 거예요. 그 전에 알았다면 전 남편이랑 연애 자체를 안 했겠죠. 이때 인성 씨가 지금이라도 본 모습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이야기해줬는데요. 그렇게 짧은 대화를 끝내고 각자 등을 돌린 채로 헤어졌어요. 전 이 뒤로 전 남편에 관련된 소식을 들을 일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가 전 남편이 돈이 궁해졌나 봐요. 그날도 병원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멀리서 전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전 남편 놈이 예전 직장 동료들이 다 있어서 포항 오기 싫다고 하더니 우리 병원까지 찾아온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전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이런 식으로 쭈뼛대다 아는 척을 했어요. 나랑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잠시면 돼. 1분이라도 시간을 내줘. 아니면 내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 전 남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러길래 순간적으로 쏘아보았어요. 이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남편이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그리고 왜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차분하게 대처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조용히 이야기했었는데요. 당신 정신 나갔어? 이혼까지 해놓고 뭐하는 짓거리야? 여기는 도대체 왜 찾아온 건데? 할 말 있으면 나 일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게 기다려. 일단 차갑게 대답하고 일에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전 남편이 그동안 뭐 마려운 강아지 마냥 불안하게 저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 남편에게 제가 아는 카페 이름을 말해주고 거기 있으라고 했죠. 일이 끝난 후 병원에서 좀 떨어진 카페에서 전 남편을 만났어요. 전 남편이 전이랑 다르게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이 싹 사라져 있는 거예요. 전 남편이랑 제가 그렇게 마주보고 앉게 되자 전 남편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을 시작했어요. 나 그 뒤로 계속 취직을 못하고 있어. 너랑 연애하고 결혼했을 때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는 운이 좋아서 버텼지만 서울로 막상 올라가니 경쟁력이 장난 아니야. 어디에도 나를 받아주지 않더라고. 전 남편의 목소리가 한없이 우물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 남편이 계속해서 자신의 불운한 상황을 하소연했어요. 나이를 먹고 경력도 애매해지면서 지방 쪽으로도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아. 그 뒤로 방 안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면서 지냈어. 그러다 엄마가 격분하시는 거야. 이 나이에 내가 너한테 용돈 주고 밥 차려줘야 하냐고.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소리치더라. 전 남편이 눈물을 닦으면서 자신이 어떻게 전 시모에게 쫓겨났는지 이야기했어요. 전 남편이 방 안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자 전 시모가 편의점 알바라도 하라고 몰아세웠고 결국 편의점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무슨 문제가 생겼길래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전 남편 놈이 징그럽게 이러는 거예요.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술 취한 손님이랑 싸움이 났어.
그놈이 나한테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엄청난 돈을 부른 거야. 그런데 부모님도 돈이 없다고 하고 너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결국 내가 돈을 빌리러 다니고 있어. 근데 아무도 나한테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해. 너한테 전화도 했는데 네가 차단을 했는지 전화도 안 받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한테 온 거야. 난 이제 너밖에 없어. 전 남편이 마지막 말을 하면서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손을 뿌리치면서 이런 식으로 내치고 말았죠. 미안하지만 나도 너한테 빌려줄 돈 없어. 그리고 너랑 나는 이제 남남이야. 어차피 이혼한 사이인데 내가 너를 왜 신경 써야 하는데? 너도 참 너다. 돈 필요하다고 이혼한 와이프 찾아오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마. 이리 단호하게 말해버리니까 전 남편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간절하게 부탁하면서 매달렸지만 제가 이렇게 독설을 날리고 말았어요.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건 네 잘못이야. 네가 나한테 구라친 거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는 건 또 뭐야? 내가 이혼한 남편 도와주는 모자란 것처럼 보였나 본데 썩 꺼져! 제가 이렇게 전 남편의 손을 다시 한번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바로 카페를 빠져나와서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그 후로 전 남편이 찾아오는 일 없이 열심히 제 일하면서 제 삶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글을 보내보게 된 거예요. 결혼할 땐 대기업 다닌다고 했다가 결혼 후 관두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저도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전 남편 직업이나 연봉을 보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하는 일만 보고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직장만 보고 결혼하는 일은 삼가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직장인이에요. 저는 남들하고 다를 거 없이 연애를 했어요. 지인의 소개로 만나 남편과 사귀게 되었는데 사람이 참 성실해 보이더라고요. 첫눈에 저는 그가 마음에 들었죠. 하지만 그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별달리 애프터 신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인연이 끝나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가 만나고 이틀 뒤에 제 자취방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커피 하나 사들고서요. 사실 누굴 사귀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이번에도 고민이 길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와 연애를 시작했어요. 2년 정도 사귀다 보니 남편이 먼저 제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누군가와 평생을 함께 살고 싶었던 건 제가 처음이라고 하면서요. 전 그 말에 무척 감동을 했고 그래서 그 뒤부터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남편은 저랑 동갑이었어요. 본인 가족들 얘기하는데 배려심이 많고 사람이 좋아 보여서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편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쿠당탕거리면서 누군가 들어오더군요. 그건 신우였어요. 남편보다 2살 더 많은 신우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죠. 저랑 남편이 결혼한다고 인사를 드리러 온다고 하자 어떻게든 저를 만나고 싶어서 오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신우 말투가 요상했어요. 어머님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신우가 저를 깎아내리기 시작하더군요. 옳게 다니는 회사 남자들 엄청 많은 곳 아니야? 남자들 많은 직장에서 여자들이 얼마나 꽃 같은 대접받고 사는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 왜냐면 나도 결혼 전에 남자들 많은 회사 다녔잖아.
남자들이 많긴 하지만 거의 다 결혼한 데다가 저를 여자 취급도 안 해요. 꽃 같은 대접은커녕 저한테 험한 일도 막 시키는 거려? 형님 다녔던 회사랑 다른가 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 혹시라도 내 동생이랑 결혼할라 치면은 결혼 반지도 꼭 끼고 다니고 남편 있는 티를 팍팍 내고 다녀야 해. 안 그러면 무슨 사달이 날지 모른다고. 그럴 일 전혀 없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렇게 걱정되시면 형님 말씀처럼 남편 있는 티 팍팍 내고 다닐게요. 넌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난리냐? 알아서 어련히 잘하겠구만. 엄마, 미리부터 조심해서 나쁠 게 하나 없다니까. 하여간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 그날 신우의 말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그래도 당장 결혼을 포기할 만큼의 문제점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물쩍 넘어간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양가 상견례를 한 뒤에 결혼식을 치렀죠. 다행히 신우는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서 저희 부모님은 신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신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신우는 참 빠르고 정신없더군요. 둘 다 일을 하는 데다가 아이를 빨리 낳고 싶었던 마음도 컸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저희 친정이 과일 도매상을 운영하고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두 분이서 운영하시는 과일 도매상이라 그런지 일손이 부족할 땐 제가 가서 일을 돕곤 했거든요. 남편과 결혼하고서는 남편도 쉬는 날에는 친정에 가서 일을 도와주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우가 남편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제게 전화를 걸어 막 따지더군요. 올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남의 집 귀한 자식을 물건 옮기는 데 쓸 수가 있어? 아, 형님, 그이가 혹시 얘기했어요? 걱정 마세요. 자주 일 도와주는 건 아니고 어쩌다 쉬는 날 잠깐 도와주는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다니? 그럴 수야 없지. 과일 박스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기나 알아? 내가 지나가다 봤는데 과일 박스 그게 보통 무거운 게 아니더라고. 과일 도매상 하시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내 귀한 동생을 부려먹고 그래? 부려먹다니요. 저도 과일 박스 무거운 거 잘 알아요. 그래서 그이한테 힘든 일은 되도록 안 시켜요. 그리고 남편도 저 돕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올케가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동생 걱정을 안 할 수야 있겠어? 그리고 솔직히 도매상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직장 다니는 것만 하겠어? 두 분이서 그거 하나에 매달리고 있는데 대기업 월급 이상은 나와야지. 설마 그 돈도 안 되는 건 아니지? 형님, 그런 말 실례해요. 아시죠? 저도 그 물음에 대답할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내가 궁금해서 그래. 내 동생 부려먹고 보수나 제대로 챙겨주나 싶어서 말이야. 아무리 사위라고 해도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하는 법이다. 알지? 신우는 남편한테 일을 많이 시키는 것 같다며 거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되도록 힘든 일은 시킨 적도 없었고 남편 또한 어쩌다 한번 가게 일을 도와주러 왔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처갓집 일이라면 두 손 걷고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제가 시댁에 하는 거에 반도 안 하는 건데요. 저는 결혼한 이후로 직장 다니면서 매해 제사 챙기고 어머님 아버님 생신상도 차려드리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얼마나 신경 써야 하는 일인데 신우는 그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요. 보수라면 걱정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일 끝나면 꼭 챙겨주시고 계시거든요. 제가 괜찮다고 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라면서 쥐어주시니까요. 형님 말처럼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그럼 뭐 다행이긴 하네. 그나저나 사돈 어른들께서 도매상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과일 한 박스 제대로 갖다 준 적이 없어?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다.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보통 사돈네한테 과일 좀 보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저희 매 시댁에 과일 가져다 드리고 있는데 모르셨어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어머님이 형님한테도 매번 보내드린다고 했었거든요. 받긴 받았지? 그런데 나한테 따로 보내준 적은 없었잖아. 그리고 엄마한테 보내주는 거 겨우 2박스잖아. 그거 가지고 누구 입에 붙이겠어? 그래서 난 나도 따로 보내주시는 줄 알았지. 저는 형님이 매번 가져다 드신다고 들어서 맛있게 잘 드시나 보다 싶었죠. 형님도 저희 부모님한테 맛있게 잘 먹었다는 인사는 없으셨잖아요. 그래도 뭐 서운하다 생각하셨다니 죄송해요. 앞으론 형님한테도 따로 보내드릴게요. 신우는 갑자기 뜬금없이 남편 일을 시킨다고 뭐라고 타박을 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자기 집으로 왜 따로 과일을 안 보내냐는 식으로 말을 끝내더군요. 기가 막혔어요. 신우 말들이 유치하기 짝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실컷 뭐라고 하더니 결국 본론은 자기 집으로도 과일 보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때 알았죠. 신우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 집에 뭔가를 바라고 있구나.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건 꼭 쟁취하고야 마는 성격이구나 하고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 말이 요즘 신우네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더군요. 원래 사업을 하고 있었던 신우 남편이 최근에 사업이 내리막길을 걸어서 신우가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이죠. 남편에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뭔가 불안불안했었는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신우가 남편 없던 주말에 저희 집을 찾아와서 부탁 아닌 부탁을 하더라고요. 옳게.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 동생한테 대충 얘기 들어서 알고 있지? 나 요즘 많이 힘든 거. 그래도 내가 남들한테 티내는 거 안 좋아해서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지 뭐야. 네, 그렇지 않아도 남편에게 얘기 들었어요. 형님, 많이 힘드시죠? 물론 힘들지. 그래도 어쩌겠어. 애들이 있으니까 그냥 참고 살아야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사돈 어르신네 도매상에 취직하면 안 될까? 듣자 하니 내 동생도 가끔 가다 일 돕고 올케도 자주 다닌다면서. 일 도와주는 걸 보면 충분히 직원 하나 더 뽑아도 될 일인데 말이야. 안 그래? 저희 도매상이요? 아, 형님, 그게요. 저희 도매상이 일이 많긴 하지만 저희가 고정적인 직원은 뽑고 있지 않아서요. 엄마 아빠 두 분이서 운영하셔도 평상시에는 바쁘실 게 없거든요. 어쩌다 대목 앞두고만 바빠서요. 그럴 때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잠깐 알바할라 치면 뭐 하러 올케한테 전화까지 걸었겠어?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 신우는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도매상에 취직을 하고 싶어 하더군요. 남편이 일전에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가정이 어려워진 신우가 어떤 일이든 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고 하더라. 아르바이트도 하루 가서 잘렸다고 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덜컥 신우를 저희 부모님 도매상에 소개시켜주겠어요? 형님, 일전에 저희 도매상 한다고 돈 좀 버냐면서 조롱하셨잖아요. 그러셨으면서 어떻게 도매상에 취직할 생각을 하세요? 형님 생각하시는 대로라면 저희 부모님 돈 안 되는 일에 두 분 다 매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뽑겠어요? 어머, 내가 언제 그렇게 매정하게 말했다고 그래? 나는 그저 내 동생 보수 잘 챙겨주나 그게 궁금했을 뿐이지. 아, 됐어. 괜히 올케한테 전화했다. 이런 소리 들을 거면 하지 말 걸 그랬어. 신우는 제가 거절을 하자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제가 한 말은 전부 사실이었어요. 괜히 친정 부모님 일하시는 곳에 패기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것도 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한동안 직원을 뽑지 않겠다고 얘기한 까닭에 그대로 전달한 것뿐이었죠. 설마 하니 신우가 저희 부모님 일하는 곳에 취직을 하게 되는 건 상상하기도 싫었고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 하시는 일을 얕잡아 봤으면서
무슨 취직을 한다고 하는 걸까요? 그래도 신우가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자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또 괜한 말로 남편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할 것 같다는 게 이유였는데 역시나 그날 밤 퇴근한 남편이 제게 화를 내더군요. 누나한테 얘기 다 들었어. 오늘 전화 와서는 당신한테 엄청 타박 들었다고 울더라. 내가 누나 요즘 사정 안 좋다고 했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인데 그냥 좀 써주면 안 돼? 어떻게 그렇게 칼같이 거절을 해? 나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야. 물론 형님이 그로 인해 기분이 좀 상했을 수도 있지. 하지만 내가 잘못한 일은 아니란 거지. 우리 부모님이 무조건 형님을 써줘야 한다는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그동안 형님이 얼마나 우리 엄마 아빠를 얕잡아봤는지 알기나 해? 그건 당신이 오해한 거지. 그랬으면 누나가 도매상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겠어? 그게 아니라 여기저기 알바 다 잘리니까 갈 곳 없어서 그런 거지. 아니면 뭐하러 도매상에 일을 하겠다고 하겠어? 내가 그 속셈을 모를 것 같아? 어차피 우리도 일거리 많을 때 가서 도왔잖아. 누나가 고정적으로 일 도와드리면 우리도 손 덜고 좋은 거 아니야? 왜 당신은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해? 우리가 가서 돕는 거야 1년에 몇 번 되니? 특히 당신은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했잖아. 그런 상황에 매달 월급 나가는 직원을 고용하는 건 무리일 수 있다는 거지. 자기 식구들 부려먹는 건 아무렇지도 않고 직원은 뽑기 싫다 이거지? 알만하다. 저는 몇 년 동안 남편이 군말 없이 일손도 도와줬고 또 그에 맞는 보상도 늘 받았기 때문에 별 불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알게 모르게 자신이 처가일을 돕는 것에 불만이 있어 왔던 거였어요. 남편에게 늘 의사를 물어봤고 본인도 괜찮다고 해서 일손을 도왔던 건데 그게 보수가 적다 생각해서 불만을 가졌다니.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남편은 이 사태의 본질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왜 신우를 저희 집 일에 소개시켜주기도 싫은지 전혀 모르더군요. 제가 입을 꾹 다물자 남편은 화를 내다가 결국 휴대폰을 꺼내들더군요. 장모님한테 직접 전화해서 부탁해보겠다 하면서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런 남편을 말렸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님을 왜 우리 부모님 가게에 취직시킨다는 건데? 그동안 형님이 우리 가게 무시했던 거 몰라? 설사 일자리가 있다고 해도 난 절대 싫으니까 다시 말 꺼내지 마. 내가 그랬잖아. 그건 당신 오해라고. 누나가 거기서 일하고 싶다는데 나쁜 소리 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전화해서 부탁해본다고. 미쳤어? 안 그래도 엄마 신경 쓸 일 많은데 당신까지 거기 보태지 마. 내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고. 저는 강경하게 반대를 했어요. 늘 남편 말에 그닥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던 저였기에 남편은 저의 매서운 눈을 보고 움찔하더니 결국 전화를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일이 일단락된 줄 알았어요. 더 이상은 이 얘기에 대해 남편과 싸울 일도 의견 충돌이 일어날 일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죠. 며칠 뒤에 본격적인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따라 일이 많아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엄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전까진 엄마 전화가 걸려와도 그저 반갑기만 했는데 요 근래에는 괜히 걱정부터 들더라고요. 아마 신우 때문이겠죠. 전화를 받았더니 엄마는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제게 다정하게 묻더군요. 저녁이 늦었는데 퇴근했니? 밥은 잘 챙겨 먹었고? 이제 막 퇴근하려는 참이야. 저녁은 간단하게 샌드위치 먹긴 했어. 엄마는 오늘 안 바빴어? 며칠 전에 아빠 말로는 엄마 끼니도 잘 안 챙기고 일한다고 뭐라고 하더만. 엄마야말로 밥 잘 챙겨 먹어. 걱정하지 마라. 나는 알아서 잘 챙겨 먹으니까.
아휴, 겨우 샌드위치 하나 먹어서 힘을 쓰겠냐? 그나저나 할 얘기가 있어서 전화했어. 너희 아빠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난 마음이 걸려서 말이다. 왜? 무슨 일인데 그래? 그렇지 않아도 엄마 목소리 안 좋네. 평상시처럼 오늘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도매상 앞에 누가 서 있더라고. 누군가 하고 봤더니 사돈 처녀인 거야. 여긴 어떻게 찾아왔냐 물었더니 네가 일자리 주기로 약속해서 오늘부터 출근하겠다 하더라. 뭐? 말도 안 돼.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일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내가 안 된다고 거절했거든? 근데 거기까지 찾아갔다고? 게다가 내가 일자리 주기로 약속을 했다니. 역시 그렇지. 대뜸 일을 시켜달라고 하길래 내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너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걸 꼭 물어봐야겠냐고 도끼 눈을 뜨는 거야. 네 아빠가 너 곤란할까 걱정된다며 그냥 하루 일을 시켰다. 뭐? 나한테 그냥 물어보지. 근데 진짜 어이없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엄마의 말은 충격이었어요. 제겐 일자리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신우가 부모님 도매상까지 찾아가서는 일 시켜달라고 진상을 부렸다는 거죠. 엄마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제게 전화해서 확인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그걸 안 신우가 먼저 선수쳐서 뭐라고 했다네요. 그 모습 보고 아빠는 괜히 제가 피해 입힐까 그냥 일을 시키자면서 엄마를 설득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그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농땡이를 치고 빈둥거렸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일을 하겠다고 찾아와서는 겨우 하루 일을 하면서도 일은커녕 창고 안에 앉아서 핸드폰만 주구장창 보고 있었다는데 그 말을 들으니 기가 막히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장 신우를 찾아갔죠. 신우는 제가 왜 찾아왔는지 전혀 영문을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형님,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가 언제 형님 일자리 주선해주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저희 가게에 말도 없이 찾아갈 수가 있어요? 뭐야, 그것 때문에 밤늦게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난 또 뭐라고? 경험상 아르바이트 한번 해볼까 하고 갔는데 일이 많아도 너무 많더라. 그래서 오늘 하루하고 안 하려고. 그럼 됐지? 애초에 일하러 온 사람이 구두에 치마를 입고 오질 않나. 물건 재고 파악 좀 하랬더니 엉망으로 하질 않나. 일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제가 여기까지 왔겠어요? 내가 못한 건 또 뭐야? 설마 올케 나 일 제대로 못했다고 보수도 안 주겠다는 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일당은 내놔야지. 일도 제대로 안 했으면서 무슨 돈을 받아가요? 그럴 생각 추호도 하지 마세요. 어머, 올케 진짜 웃기게 나오네.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주면 불법이야. 그거 몰라? 올케, 나 바보로 보지 마. 보수 제대로 지급 안 하면 사돈 어르신들 노동청에 신고할 거니까 그리 알아. 노동청에 신고를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요. 난 100원 한 푼 못 주니까. 신우 말에 너무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았어요. 그렇게 가족 운운하며 일자리 알아봐달라고 할 땐 언제고 일하지 않았으니 보수 못 주겠다는 말에는 벼락같이 화를 내면서 무조건 받아야겠다고 노동청에 신고까지 하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돌아왔는데 신우가 웬일로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제가 세게 나와서 그냥 포기하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중간에서 남편이 저 대신 돈을 보내준 거죠. 그날 일을 겪고 저는 앞으로 아예 틈을 주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 앞에서 친정가게 일에 대해선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고요. 설사 친정에 가게 되어도 하루짜리 일이라 제가 말없이 다녀왔고 당연히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았죠. 그러나 얼마 뒤 제가 친정에 가는 걸 남편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명절을 앞두고 일감이 대폭 늘어났거든요.
저는 남편에게는 일 도와줄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미리 말해뒀어요. 회사에서도 그동안 연차를 쓰지 않았기에 명절 앞으로 휴가를 냈고요. 다만 애들이 문제였죠. 일 도와드리러 가는 거는 괜찮은데 3일 동안 애들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린이집 마치고 오면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 어머님한테라도 부탁해볼까? 괜히 엄마 힘들게 뭘 그런 걸 부탁해. 3일 동안 내가 반차 쓰고 일찍 오면 되지. 요즘에 회사 일도 많이 없어서 괜찮아. 정말이야? 당신이 웬일로 애들을 다 보겠다고 해? 주말에 한 번씩 보는 것도 힘들어하면서. 진짜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넌 나를 왜 이렇게 못 믿냐?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애 아빠야. 다른 사람이 보는 것보단 내가 보는 게 낫지. 안 그래? 걱정하지 말고 그냥 다녀와. 난 당신이 내가 친정에 일하러 가는 거 싫어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번에도 엄마가 부탁하는데 괜히 신경 쓰이더라. 그런데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가족이 뭐냐? 힘들 때 다 돕고 살아야지. 가서 잘 도와드려. 친정에 일을 하러 가기 위해선 애들을 케어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되니 어머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하나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남편이 반차 쓰면 된다고 다녀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어쩌다 친구들 좀 만난다고 애들 좀 봐달라고 하면 아주 기함을 한 남편이었기에 웬일로 남편이 아이들 케어를 군말 없이 하겠다고 하나 싶어서 좀 이상하긴 했지만 더없이 좋은 기회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열심히 친정일을 도와드렸죠. 사실 하루에 한 번 전화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애들 자는 시간에 맞춰 영상통화하고 고단한 몸을 녹이곤 했어요. 그리고 3일 동안의 일을 모두 끝냈죠. 원래라면 내일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밤늦은 시간이라도 집으로 오고 싶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이들이 잘 자는지 보려고 발 뒤꿈치를 들고 방문을 살짝 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저희 애들이 각자 방을 쓰고 있었는데 좁은 한 침대에 둘이 나란히 붙어 자고 있는 거예요. 뭐야, 당신 왔어? 어떻게 이 시간에 들어왔어? 일찍 온다는 말 없었잖아. 일찍 와도 안 반가운 거야? 당신 혼자 애들 케어하느라 힘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우리 애들 같이 자고 있어? 엄마 없는 3일 동안 외로웠나? 둘이 같이 자고 싶댔어?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둘이 방 하나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합쳤어. 당신한테는 미리 말 못했네. 바쁜 것 같아서 말이야. 합치다니? 둘이 방 따로 쓰고 싶다고 그래서 당신이랑 나 서재방 만드는 것도 포기하고 애들한테 양보해줬는데 말도 없이 애들 방을 없앴다고? 아니 왜? 애들도 그렇게 하재? 제 질문에 남편이 시선을 회피하더군요. 뭐라 대답을 못하겠는지 관자놀이를 긁는 거예요. 분명 뭔가 있다 싶어서 저는 다시 캐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사실 여기 조카들 방이야. 조카들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있을 곳이 없더라고. 그래서 애들 방 합치고 여긴 조카들 쓰라고 했어. 아니 왜? 형님 집이 따로 있는데 여기다가 왜 방을 만들어? 이상한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말하면 누나 서운하지. 당신도 친정에 뻔질나게 드나들잖아. 우리 누나도 친정에 편하게 와야 하지 않겠어? 뭐? 여기가 왜 형님 친정이야? 형님 친정은 시댁이지. 나도 가족이잖아. 내가 있는 곳이 본가 아니야? 요즘에 그렇게 팍팍한 기준점 삼고 어떻게 사냐? 그것도 몰라? 어이가 없었어요. 어쩐지 제가 친정에 일 도와드리러 간다고 했을 때도 흔쾌히 보내준다 싶었더니
다 검은 속내가 있었던 거죠. 저를 보내놓고서 애들 방을 하나로 만들어버리고 나머지 방을 조카 방으로 꾸민 거죠. 남편은 조카들이 자주 놀러 오는데 방 하나 없이 매번 거실 구석에서 노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다고 하더군요. 우리 애들은 나 몰라라고 조카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남편이 기가 막혔죠. 순식간에 조카들 방으로 둔갑되어 버린 방에선 이미 조카들이 점령해서 쿨쿨 자고 있더군요. 그리고 바로 신우가 슈퍼를 다녀왔는지 봉지 가득 맥주를 사들고 들어오다 저와 마주쳤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내일 오는 거 아니었어? 난 올케가 내일 오는 줄 알고 동생이랑 맥주 한잔 하려고 했더니 왜 이렇게 빨리 왔대? 아예 여기서 살고 계셨나 봐요? 저 없는 동안? 나는 올케도 없다고 하고 올케도 알다시피 우리 애들 자기 집 좁다고 불만이 많잖아. 근데 올케네 집은 넓고 좋으니까 여기 와서 며칠 지내고 싶다고 해서 그러자고 했지. 덕분에 내가 조카들 밥도 해 먹이고 올케한텐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좋다고요? 저는 형님이 여기 와 며칠 계신다는 것도 전혀 몰랐는데요. 알았으면 오라고 안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애들 본다고 하길래 그러려니 했죠. 설마 하니 집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 거라곤 상상 못했네요. 집이 엉망이긴 뭐가 엉망이야? 애들 키우는 집이 다 이렇지. 너무 깨끗하게 해놓고 살아도 애들 감기 잘 걸린다고 하더라. 올케는 너무 빡빡한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내 동생도 같이 살기 힘들다잖아. 신우는 은근슬쩍 저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서 팬트리를 열어서 과자 같은 것들을 꺼내 식탁에 올려두고 맥주를 따더군요. 뭔가 이상해서 제가 재빨리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신우가 마치 자기 살림인 양 냉장고 속에 애들 먹으라고 소분해놓은 반찬들을 죄다 섞어놓은 게 발견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질서 있게 정리해둔 냉장고가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부엌 싱크대며 수납장이며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걸 뒤늦게 발견한 저는 짜증이 치밀었어요. 거실에 마치 자기 살림인 양 이것저것 늘어놓은 옷가지들을 눈살을 찌푸려가며 본 저는 태연하게 맥주를 마시고 있는 신우를 노려보다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안방으로 들어가는 저를 보던 신우가 쏜살같이 뛰어오는 거예요. 안방 문을 연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화장대에 있던 제가 아끼던 화장품들이 전부 개봉되어 꺼내져 있었고 옷장의 옷들은 신우가 입어봤는지 전부 꺼내져 있었지 뭐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무리 동생 집에 놀러 왔다고 해도 제 물건을 마음대로 꺼내 쓰는 건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일부러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올케 옷이 예쁜 게 많더라고. 그래서 나도 한 번만 입어보려고 했지. 근데 깜빡하고 안 치웠네? 지금이라도 얼른 치울게. 지금 미안하다고 사과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거냐고요?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꼭 그렇게 사람을 무안을 줘야 되겠어? 그러게 말이야. 나는 그냥 옷이 예뻐서 한 번만 입어보고 다시 걸어두려고 했어. 그리고 화장품 같은 건 좀 나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뭐라고 하니까 무섭네. 옳게 알고 보니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어. 그치? 그럼 두 사람 다 내가 비정상이라는 거죠? 나한테 사과는 전혀 안 할 거고요? 알았어요. 엉망이 된 집고를 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게다가 사과 한마디 없는 신우나 남편의 행동에는 더 기함이 나왔고요. 사실 거기서 최소한 미안하다는 형식적인 사과만 했어도 저는 조금이나마 화를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행동을 보니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여기서 더 바보처럼 있고 싶진 않았어요. 비정상적인 사람들 사이에 정상인 사람 하나 끼면 그 사람이 더 힘든 법이잖아요? 저는 그걸 느낀 거죠.
그래서 베란다에 있던 캐리어를 끌고 와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이 집에서 1분 1초도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짐을 싸는 제 모습을 옆에서 빤히 보고 있으면서도 남편은 신우를 돌려보낼 생각이 전혀 없더군요. 저를 붙잡지도 않았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제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신우는 아예 팔짱까지 끼고 관람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짐을 다 싼 제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그제서야 저를 붙잡고 한마디 하더군요. 설마 이렇게 집을 나갈 거야? 아니 겨우 이런 일로 무슨 집을 나가? 집을 나가면 뭐든 해결될 것 같아? 이러지 말고 대화로 해결하자. 대화로 해결할 것 같았으면 진작 했었어야지. 가만히 두고 보다가 진짜 내가 집 나갈 것 같으니까 이제야 붙잡는 거야? 그리고 겨우 이런 일? 나한테는 겨우 이런 일이 아니라 무엇보다 중대한 일이야. 어떻게 나한테 상의도 없이 우리 집에 형님을 불러? 누나가 요즘 힘들다 그래서 불렀어. 그리고 누나 오면 나도 밥 챙겨 먹을 수 있어서 더 좋았고 당신한테 걱정도 안 끼치고 그게 더 나은 거 아니야? 어쩌면 당신이 고마워해야 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 옷들 마구잡이로 꺼내 입고 내 화장품 얼굴에 치덕치덕 발라도 그냥 그러려니 해야 한다는 거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 애들 방 때문에 이렇게 화난 거야? 그럼 장모님한테 얘기해서 우리 누나 일자리 좀 만들어줘. 그러면 애들 방 당장 비울게. 됐어. 비울 필요 없어. 그냥 나랑 형님이랑 각자 친정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해? 나는 누나랑 당신이랑 잘 지냈으면 한다고. 잘 지냈으면 한다는 사람이 일을 이렇게 만들어? 잘 들어. 이건 다 너 때문이야. 그리고 형님, 뒷짐지고 남 모르는 일인 척하고 계시지 마세요. 이번 일은 형님 탓도 있으니까. 저는 그날로 짐을 정리해서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그렇게 나갔는데도 남편은 사과는커녕 전화 한 통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마누라가 그렇게 집을 나갔으면 전화라도 한 통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억측일지는 몰라도 제 집에서 신우랑 시시덕거리며 웃고 있을 모습이 그려지더군요. 저도 오히려 명절 내내 시댁에 가지 않으니 편하고 좋았어요. 남편도 한번 당해봐야죠. 그동안 시댁에 열심히 한다고 하며 이것저것 대소사를 다 챙겨왔던 게 저였으니까요. 그렇게 명절이 지났어요. 가져온 아이들 가을옷이 다 떨어져서 아이들 가을옷을 찾으러 집으로 갔죠. 그런데 우리 애들 방에 조카들이 장난감을 죄다 늘어놓고 있지 뭐예요? 조카들도 우리 애들 거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엉망이 된 방을 보면서 기가 막혀 하고 있는데 주방에서 신우가 웃으면서 나오더라고요. 올케 왔어? 오면 온다고 말 좀 하지 그랬어. 올케 친정에 가서 안 들어온다고 그러길래 내 동생 밥도 좀 해줄 겸 내가 여기 있기로 했어. 아, 그리고 우리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올케가 독감 걸려서 명절 때 못 온 거라고 내가 둘러댔거든. 나한테 고맙지 않아? 아, 매우 고맙네요. 괜한 거짓말 하실 필요까진 없는데요. 형님이 여기 계실 거라곤 대충 예상하긴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형님이 듣진 않으실 것 같았으니까요. 올케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안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내 동생이 여기 와 있으라고 했다니까? 나는 동생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것뿐이야. 올케가 멋대로 집 나가놓고서 나한테 책임 전가시키는 거 아니지? 책임 전가가 아니라 형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제가 집을 나갔다고 해서 형님이 여기 있어도 된다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장 나가요. 뭐라고? 내가 왜? 이제 여기 살림 내 손에 익어서 아주 편해. 그나저나 올케는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내가 잠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살림 해보려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제대로 요리도 못하겠더라. 뭐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지금 형님이 해놓은 꼴을 보고나 말씀하세요.
내가 뭐가 어때서 그래? 옳게야말로 그동안 애들 어떻게 해먹이고 살았는지 모를 일이다. 제 집을 점령한 것도 모자라 저런 식으로 말하는 신우를 보니 혈압이 확 오르더군요. 더 이상은 참아서도 안 되고 참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우는 전혀 반성할 기미가 없었고 그런 신우를 내쫓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 이 싸움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 사이에 낀 저만 힘들고 고통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 즉시 이삿짐 센터를 불렀죠. 신우는 설마 하긴 했는데 제가 정말로 이삿짐 센터를 부르자 약간은 놀라더라고요. 저는 이삿짐 센터가 오자마자 제 짐과 애들 짐을 모두 실어버렸어요. 신우는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그 모든 과정을 바라보더니 남편에게 이 상황을 보고하는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받은 남편은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왔죠. 남편은 집 상태를 보고 얼이 빠진 얼굴을 하더군요. 이게 다 뭐야? 당신 짐 다 어디 갔어? 집이 왜 이 모양이냐고! 진짜 누나 말대로 이삿짐 센터 불러서 보낸 거야? 몰라서 물어? 이미 형님한테 다 들어서 알고 온 거 아니야? 나 당신이랑 더 이상 안 살려고 내 짐 전부 친정으로 보냈어. 곧 이혼 소장 보낼 테니까 그리 알아. 뭐? 이혼? 아니 이혼이라니. 나 싫다고 집 나간 것도 너고 그거 묵묵히 견딘 것도 난데 이혼을 하겠다고? 어이가 없네. 내가 더 어이없어. 조카들 여기서 좀 살게 했다고 눈 뒤집혀서 이삿짐 센터 불러서 짐을 다 옮겼다니까? 얘 제정신 아니야. 아무래도 이상해. 너 어떻게 그동안 이런 애랑 살맛대고 살았니? 형님, 남편이 그랬어요. 자기가 있는 곳이 본가라고요. 그러니 형님이 그렇게 친정을 가고 싶으시면은 그냥 여기서 남편 데리고 사세요. 저 이 사람 버릴 거거든요. 뭐? 내가 물건이야? 버리고 말고 하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남편은 더 이상 재활용도 안 되는 구제불능 쓰레기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발끈할 게 뻔했기 때문에 그 말은 눌러 참았죠. 대신 제 표정이나 말투에서 전부 드러났을 거예요. 남편을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하는 표정으로 봤으니까요. 신우는 기가 막혀 하면서 저를 쏘아보더군요. 본인들이 한 잘못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당하고 있는 이 순간이 그저 억울하다는 듯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못 견디게 싫더라고요. 저는 그들 앞에서 쐐기를 박았어요. 아,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도 그럴 수 없겠네요. 이거 어쩌죠? 형님이 이 인간 데리고 가서 살아야 할 텐데. 저 이 집 부동산에 내놓고 오는 길이거든요. 뭐? 집을 내놔? 거짓말이지? 이 집을 내놓으면 나는 어디서 살란 말이야? 나도 돈 벌고 능력 있어. 제 앞가림 가능한 사람인데 내가 뭐하러 너 같은 남편에 이런 신우랑 조카들까지 감당하면서 살아야 해? 난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 여기서 연 끊고 각자 속 편하게 살자. 옳게 진짜 부동산에 이 집 내놨어? 그게 정말이야? 어떻게 내 동생이랑 상의 한마디 없이 이럴 수 있어? 저는 그제야 하고 싶은 말을 전부 쏟아냈어요. 제가 한 말들은 거짓된 게 하나 없이 전부 사실이었죠. 저같이 능력 있는 여자가 뭐하러 이런 집구석에서 젊음을 녹여가면서 애쓰고 싶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 집은 제 명의이기도 했거든요. 결혼하면서 남편이 가진 돈이 없다고 해서 이 집의 구할은 제 돈으로 매매한 거였어요. 그 과정에서 대출받은 돈이 있긴 하지만 대출도 제가 받은 거였고요. 제가 남편보다 벌이가 더 많았으니까 생활비는 남편이 감당하고 대출은 제가 감당하기로 약조한 사항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자기 처지 생각 안 하고 배짱 부리다가 호되게 당한 거죠. 지금 누나 때문에 이러는 거야? 맞지? 그런 거지? 우리 같은 가족이잖아. 불만이 있으면 말로 하면 될 일이지
꼭 이렇게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야 되겠어? 내 집을 니들이 멋대로 점거했잖아. 나한테 허락을 구하기는 했니? 그러면서도 가족이라고? 난 당신한테 기회 많이 줬어. 그래도 애 아빠라고 최대한 기회를 주려고 했다고. 그런데 너는 한 번도 그 기회를 잡은 적 없더라? 당신이 무슨 기회를 줬다고 그래? 그리고 아무리 네 명의의 집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지. 우린 부부잖아. 같이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네 멋대로 집을 부동산에 내놓을 수가 있어? 그래, 당신은 기회를 줬는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나 더 이상 너한테 기회를 주고 싶지도 않고 너 같은 인간이랑 단 하루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아. 네가 그러고 집을 나간 것도 문제잖아. 애초에 네가 집을 나가지 않았다면 누나가 여기 들어올 일이 있었겠어? 누나는 나 챙겨주려고 들어온 거야. 나도 그 기회에 조카들 며칠 돌본 것뿐이고. 맞아. 조카들 데리고 며칠 있었다고 이혼을 한다고 하면 어떡해? 이 모든 게 괜히 나 때문인 것 같잖아. 신우는 사태 파악 못하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모든 게 다 내 탓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 상황까지 왔는데도 스스로의 잘못을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요. 그때까지도 미안하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더군요. 마치 미안하다는 말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요. 그런 둘이랑 마주보고 같이 서 있는 것 자체가 곤혹스러웠어요. 어떻게든 대화를 빨리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죠. 어느샌가 저는 이 집이 저의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 거죠. 제 손때 묻은 살림살이가 며칠 안에 모두 사라지고 엉망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이 집을 매매하고 들어올 때만 해도 그렇게나 기뻤는데 이제는 이 공간이 낯설게 느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 전부 다 내 탓이라고 하자. 그렇게 말하면 속이 편하니? 됐어. 내 탓이든 네 탓이든 그건 법으로 판단하면 될 일이지. 내가 너랑 헤어진다는 거 하나는 확실하니까. 왜 자꾸 그래? 이렇게까지 말해도 아직도 못 알아들었어? 누나가 우리 집에 온 거는 다 이유가 있어. 사실 누나 지금 매형이랑 이혼한다고 해서 조카들 데리고 여기 온 거야. 엄마 아빠가 이 사실 알면 누나 뼈도 못 추릴 걸 알아서 그런 거고. 그래서? 형님이 이혼한다고 여기 왔다고 하면 내가 불쌍한 우리 형님 제가 아무것도 몰랐네요 죄송해요 라고 할 줄 알았니? 천만에.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내 살림 엉망으로 해놓고 우리 애들 방 뺏고 우리 엄마 아빠 노동청에 고소한다고 구는 아나무인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해? 옳게. 말은 바로 하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그냥 방이 크니까 애들 방 하나로 줄여도 괜찮겠다 싶었던 거고, 그리고 나 일한 거 맞는데 그쪽에서 돈 안 주겠다고 버틴 거잖아. 그래서 신고하겠다고 한 거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끝까지 본인 잘난 맛에 사세요. 나는 당신 같은 인간 이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가 이혼한다고 하잖아. 나 이혼해서 이제 애 딸린 이혼녀가 되는 건데 나 불쌍하지도 않아? 이해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끝까지 남 탓만 하니 기분 좋으세요? 그러는 형님도 절 이혼녀 만드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요만큼도 없으신가 보군요. 더는 얘기할 가치도 못 느끼겠네요. 그들의 갖은 말에도 제가 전혀 휩쓸리지 않고 이혼이란 입장을 고수하자 남편 얼굴이 점차 사색이 되더군요. 처음에는 그런 남편 뒤에서 열심히 변호를 하며 제 욕을 하던 신우도 점차 말소리가 줄어들었고요. 어차피 이제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거겠죠. 저는 그렇게 짐을 다 빼버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이혼 소장을 남편에게로 보냈죠. 부동산에 내놓은 집은 한 달이 되지 않아 새로운 주인을 찾았고 저는 그 집을 바로 팔아버렸죠. 남편은 결국 갈 곳이 없어 원룸을 하나 얻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집 나간 뒤 신우도 짐 싸들고 도망치듯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답니다. 신우는 남편이 이혼한 후로는 단 한 번도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 신우를 뭘 믿고 간이며 쓸개까지 다 빼주려고 했는지 그 사람이 답답할 뿐이에요. 이혼을 하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게 된 남편이 자기 가족이라고 그렇게 보듬던 신우의 배신으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면서 제게 찾아와 생각을 잘못했으니 다시 재결합하면 안 되겠냐고 눈물로 호소를 하더군요. 그런데 그런 그가 가증스럽게만 보이더라고요.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과받을 생각 없다며 그를 되돌려 보냈죠. 그래도 다행인 건 회사 생활은 성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는 꾸준히 잘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지금은 친정에서 나와 작은 아파트를 하나 얻어 거기서 아이 둘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 제 과제는 아빠 없이도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남편만 보고 결혼할 게 아니라 남편을 둘러싼 가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가족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꼭 알아야겠더라고요. 제 사연이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의 속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해드렸으면 하는 마음에 열심히 사연을 적었네요. 다들 저처럼 후회 많은 결혼 생활하지 마시고 모두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해요.